네, 이런 식으로 이제 CBTI의 구성 요소, 그리고 그 예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이 CBTI가 이제 불면증에 대한 1차 치료 방법으로서 자리매김을 이제 한 만큼 그 불면증에 대한 디지털 치료제도 이 CBTI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대부분 개발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도 국내외에 이제 불면증 디지털 치료제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릴 건데요. 그것들도 모두 이 CBTI에 기반해서 개발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과 이 디지털 치료제 내용이 좀 어떤 식으로 재현이 되었는지 비교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국외 디지털 치료제를 먼저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솜리스트라는 치료제인데요. 이제 디지털 치료제로 유명한 페어 테라퓨틱스, 지금은 파산했지만, 예, 그 회사에서 개발한 디지털 치료제입니다. 이것의 이제 화면 구성에 대해서 좀 자세히 나와 있는 영상이 있어서 그걸 같이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면은 이 솜리스트의 이제 치료 요소가 잘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제 이 솜리스트는 CBTI의 치료 콘텐츠를 잘 살려서 설계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준비 단계에서는 이제 수면과 관련된 다양한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면 일기를 쓰게 해서 환자의 수면 상태에 대한 정보를 얻고 그거에 따라 이제 수면 효율을 계산하는 그런 단계를 거칩니다. 그리고 1차 치료법이었던 수면 제한 및 통합, 그리고 자극 통제를 하고 이제 인지 재구성과 수면 위생, 재발 방지 교육을 하는 식으로 이 CBTI 아까 설명드렸던 그 요소들이 이 치료제 안에서도 잘 구현이 된 것을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디지털 치료제인 만큼 그 환자의 정보가 이제 의료진이 바로 이제 즉각적으로 볼 수 있는 이 대시보드도 잘 활용이 개발이 되었었는데요.
이제 환자가 이 앱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사용 현황, 그리고 수면 효율, 불면 심각도 지수나 뭐 지연 시간 관련된 이제 환자의 정보들을 이 대시보드가 있어서 의료진이 쉽게 그 정보에 액세스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데, 이제 환자가 그 자신의 핸드폰에 이 송리스트를 다운받으면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이제 생성된 등록 코드를 거기에 등록하는 식으로 이 송리스트를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주에서 9주 정도 처방이 되는 기기입니다. 다음으로는 슬리피오 RX라고 하는 디지털 치료인체인데요. 이것도 이 특징에 대해서 영상으로 설명되어 있는 게 있어서 같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면은 이 슬리피오 RX가 아까 했던 뭐 솜리스트에 비해서 어떤 것이 조금 다른지 그 특징들을 좀 잘 드러낸 영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슬리피오 RX도 아까 솔리스트와 마찬가지로 CBTI의 치료 콘텐츠를 좀 잘 활용해서 설계가 되었고요. 마찬가지로 수면 제약 및 통합, 자극 통제 및 인지 재구성 그런 CBTI의 요소를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비교가 되는 점이라고 하면은 음, 그각 상황에 맞게, 환자가 처한 상황에 맞게 좀 세밀한 구체적인 조언을 좀 제공한다는 점,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 뭐 교수 캐릭터, 이런 네, 특징적인 이제 인물을 뭐 만들어내서 좀 환자의 몰입도를 좀, 네, 줄 수 있게 이렇게 설계를 한 점이 좀 특징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래서 빅헬스사에서 개발한 것이고요. 자, 이 슬리피오 RX는 그 슬리피오라는 앱을 바탕으로 개발이 된 거라고 하는데요. 이 슬리피오 RX라는 앱은 원래 일반인들이 그냥 오픈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앱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업 대상으로 이 슬리피오를 좀 판매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이제 디지털 치료제로 허가를 받아서 개발한 것이 슬리피오 RX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독일 디지털 치료제입니다. 헬로베러사에서 만든 헬로베러 슬립이라는 디지털 치료제입니다.
자, 이것은 주로 유럽에서 쓰이는 디지털 치료제인데요. 독일과 스위스, 그리고 오스트리아에서 이제 인증을 받아서 사용하는 디지털 치료제입니다. 이제 앱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웹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CBTI의 치료 콘텐츠를 이제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면 위생, 취침 시간 단축, 자극 조절, 이완 훈련, 행동 활성화, 비기능적 사고에 대처하는 전략, 반추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지침 기반 전략을 이제 교육하는 내용을 싣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의료진용 웹이 있어서 환자의 정보를 의료진이 쉽게 이제 액세스할 수 있고, 네, 향후에는 주요 EHR, 전자 건강 기록과 통합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주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에 이 개발사가 이제 있는 이 독일이라는 나라가 이 디지털 치료제 관련된 제도로 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디지털 치료제도 독일 건강보험에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불면증으로 진단이나 처방을 받은 사람 같은 경우는 이 건강보험에서 이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처방을 받지 않아도 자기가 불면증 증상이 있다 하는 사람은 유료로 지불하고 이 디지털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국내 디지털 치료제인데요. 예,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 국내에는 네 가지 디지털 치료제가 품목 허가를 이제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절반인 두 개가 이제 불면증에 관련된 디지털 치료제인데요. 그래서 이 디지털 치료제 시장에 이제 불면증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거는 이 솜즈라는 디지털 치료제입니다. 네, 이것도 국내 첫 1호 디지털 치료제이기 때문에 영상 자료가 좀 나와 있는 게 있어서 그걸 보시면서 좀 같이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솜즈라는 기기는 이제 그 식약처에서 이 작년에 그 인증을 받았고 22년에는 혁신 의료기기로 선정이 돼서 지금 아직 그 보험에 대해서 그 허가는 받지 못했지만 비급여로 이제 임상에서 쓸 수 있도록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병원 등에서 이제 실제 처방을 시작하고 있는 앱입니다. 그래서 이 앱은 불면증에 대한 CBTI를 대체한다고 봐서 그 약물 치료 없이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디지털 치료제로 되어 있고요. 이제 하지만 의사의 이제 처방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CBT 기반의 이제 치료를 하고 있고요. 그 하루에 2회에서 3회, 그리고 10분에서 20분 정도 사용을 권하고 6주에서 9주 정도로 처방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효과가 없을 경우에 약물 치료로 넘어갈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요. 이제 작년도부터 삼성전자와 업무 협약을 맺어서 갤럭시 워치 전용 솜지를 개발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2호 디지털 치료제인 슬립큐인데요. 자, 이 슬립큐는 웰트사에서 이제 개발한 디지털 치료제입니다. 이것도 22년 12월 혁신 의료기기로 선정돼서 지금 현장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비급여로 이제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인지행동 기반으로 디지털 치료제가 설계가 되었고요. 환자가 입력하는 수면 일기 데이터, 그리고 자동으로 수집되는 수면 환경, 그리고 활동 데이터를 바탕으로 맞춤형 적정 취침 시간 제시, 환자의 행동 준제, 수면 방해 습관 분석, 그리고 긴장과 불안을 줄이는 이완요법의 순서로 6주간 불면증 치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6주 정도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불면증 치료, 디지털 치료제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처방을 받은 경우에만 접근을 할 수 있고, 이제 자격이 있어야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아쉽지만 이 디지털 치료제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실제 화면을 보여드리기가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치료제는 아니지만 이 CBTI를 기반으로 만든 일반 어플이 있어서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좀 CBTI를 잘 녹여냈는지 좀 직접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앱을 보면은 그 수면 일기와 그 잠을 잘 자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좀 도구들, 그리고 그 수면과 관련된 정보를 학습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자신의 수면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이제 화면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제 수면 일기란으로 가면은 이제 어젯밤에 낮잠을 잤는지, 그리고 침대에 언제 갔는지, 이제 실제 잠은 언제 잔 것 같은지, 몇 시간 잔 것 같은지, 중간에 얼마나 깼는지, 언제 일어났는지,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일찍 깨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수면의 질이 어떤지와 같은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수면과 관련된 활동들의 여부, 이제 뭐 카페인 음료를 마셨냐, 뭐 술 마셨냐, 뭐 잠자기 전에 뭘 먹었냐, 이런 질문들을 추가적으로 이 수면 일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면 습관을 이제 만드는 법 해가지고 먼저 이제 동기를 조금 강화시켜주는 뭐 메시지 이런 것들을 뭐 읽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잠이 올 때만 침대로 가라. 그리고 만약에 깨어있을 때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목록들이 나와 있어서 이제 환자들이 보고 참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지 않을 때는 그냥 침대를 떠나라. 그리고 잠이 안 올 때 밤 동안에 이제 할 수 있는 활동들의 예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그 외에 이제 아침에 잠을 잘 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의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는 이 행동 형성, 습관 형성에 관련된 도움말들이 나와 있고, 또 잠이 안 올 때 들을 수 있는 뭐 이런 책들을 읽어주는 것이라던가, 네, 실제로 이제 음성이 이렇게 나와서 읽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ASMR 같은 이런 고요한 소리, 그리고 뭐 호흡을 하게 하는 거라던가, 이제 명상 기법, 이제 근육 이완법 같은 것도 이제 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이 나와 있고, 이제 재밌는 게 이제 파트너와 이제 함께 잘 때 취할 수 있는 다양한 뭐 도구들, 이런 조언들이 나와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수면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 이제 불면이 이제 무엇이냐, 왜 이제 불면증이 생기는 거냐,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정보를 볼 수 있게 하는 공간이 있고요. 수면에 대한 정보, 이제 나의 습관과 수면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하는 내용들, 그리고 CBTI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뭐 아기가 생겼을 때 수면은 어떻게 할지, 이제 파트너와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떻게 잘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도움말 글들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불면 중증도와 관련된 평가, 이제 수면에 대한 태도 신념, 이런 관련된 이제 평가 도구들을 이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평가 결과는 내보내기를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수면 일기의 정보도 내보내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수면 일기라던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아래 이제 수면 이제 관련된 이제 추천 같은 것들을 이제 화면에 표시를 합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이 활동들과 관련된 리마인더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수면 다이어리를 언제 이제 작성할지 그 빈도나 뭐 시간을 이제 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좌측 상단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편의 시설 같은 것들이 이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뭐 앱의 테마, 색깔이라든지 이제 아까 수면 일기를 좀 개인화하는 거, 그리고 나의 이제 정보 같은 것도 좀 볼 수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일반 앱에서는 이 CBTI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으로 이제 불면증 디지털 치료제에 관련된 이제 소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치료제가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개발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보시면 다 불면하고 있는 거는 CBTI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CBTI를 기반으로 해서 뭐 6주, 9주 뭐 이렇게 하게끔 돼 있는데, 이게, 어, 워낙 뭐 기본이 되는 CBTI라는 게 딱 표준적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디지털 치료제도 다 그렇게 개발이 돼 있어요. 그리고 큰 특징적인 면에서는 뭐 그렇게 큰 차별점이 없는 그런 것들인데 저희가 이제 다음 주라네. 다음 달에 설명드릴 화병 디지털 치료제 개발은 감정 자유기법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개발을 하려고 했고요. 불면에 대해서도 이어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감정 자유기법을 가지고 이제 디지털 치료제에 접목시킬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감정자유기법이 불면에 효과적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조금 있어요. 저희가 예비 연구, 그 석사 하신 분이 예비 연구하신 것도 있었고, 외국에서 불면에 대해서 이제 연구한 것들도 있고 그런데, 외국에서 한 거는 수면 위생 교육과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뭐 더 효과적이진 않았다. 이렇게 나왔고요. 요거는 이제 단일군 연구였는데 예비 연구에서는 효과적이었다 이렇게 나왔는데 내용상은 효과적일 수밖에 없는데 왜 그쪽에서 효과적이지 않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희는 이 감정제어 기법을 가지고 불면에 좀 적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냥 그 질환에 대한 교육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치료제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질환이 뭔지, 수면에 대한 내용 그런 거 하고 그리고 감정 자기법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보통은 들어가지고요. 2회기 때 이제 그걸 직접적으로 하는 거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3회기 때까지 해서 이거를 다 한번 그러니까 그 감정제어 기법이 그냥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수용 학원과 이 두드리기 이게 결합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마지막에는 긍정적인 부분. 그래서 어, 뭐 예를 들자면 이거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나는 잘 자고 있다. 나는 잘 잔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그 목표로 하는 긍정적인 학원까지도 이렇게 넘어가서 진행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보통 3세션까지 해서 기본 치료 과정 다 완료하고, 그다음부터는 계속 반복하는 거죠. 일상생활 계속 하면서 잘 자는지 이런 걸 보는 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씩 해서 4주를 구성했었고요. 그래서 긍정학원까지도 연습해서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었고, 결과적으로, EFT를 했을 때, 감정자기기법을 했을 때, 10명을 대상으로 이제 했었고, 4주 동안 주 2회 했을 때, 수면 척도 점수라고 이렇게 그걸 했을 때, 프로그램 실행자에는 30점 플러스 마이너스 5점 정도, 프로그램 실행 후에는 44점 플러스 마이너스 10점 정도로 해가지고 점수가 많이 올라간, 좀 더 잘 자게 된 이런 효과가 있었어가지고는 이걸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치료에 적용해서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게 개발되면 아무래도 실제로 쓰일 수 있으면 보다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디지털 치료의 특징 중에 하나가 환자가 얼만큼 했는지 기록이 남아요. 당연하겠죠. 스마트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얼만큼 열심히 했는지도 알 수 있고, 그게 바로 서버로 연동돼 가지고 의료진이 대시보드에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했을 때 잠을 잤는지 못 잤는지 기록까지 하게 되면 다음에 왔을 때 기억에 의존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기록을 가지고 이 사람이 잘 잤는지 못 잤는지 잘 잤으면 며칠 날은 잘 잤고 며칠 날은 못 잤는지 물론 그것도 기억에 의존하긴 하지만 매일매일 기록했던 걸 가지고 보고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환자와의 라포 유지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돼요. 그 라포 유지에 특히나 저희과 질환 같은 경우는 납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납보를 강화하고 유지하는데 디지털 치료제가 많은 그런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저희가 개발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PPG 기술을 접목을 하려고 해요. 이게 PPG 기술이 보통 우리 알고 있는 수학명령 견학 기능 검사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이게 휴대용 기기로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휴대용을 해서 블루투스로 휴대폰이랑 연결되게 그래서 그 수면 전에 자율신경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디지털 치료제 했을 때 얼만큼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볼 수 있게 하려고 눈으로 직접 봐서 긴장이 줄어드는 거 이런 걸 보면 아무래도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봐서 이제 PPT 기술을 접목하려고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어려워서 지금 약간 난관에 부딪힌 상태이긴 하지만 아무튼 요거를 지금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말했던 것이 이 불면이라는 게 통증하고는 다르죠. 통증이 있어서 오는 환자들은 한의원에 와서 침 맞고 나서 통증이 줄면 아 좋다 이렇게 하는데 불면 때문에 와서 침을 맞았어요. 근데 집에 가서 잘 수 있냐 했을 때 그게 시간 갭이 있잖아요. 불면이 있을 때 침 맞으면 잘 잘 것 같은데 불면이 있는 그 밤에 침을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뭐 CBTI가 나오는 거고 이완법이 나오는 거고 명상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했듯이 이침이나 뜸, 향기요법, 명상 이런 것들이 추천이 되는 게 그런 거죠. 집에 가서 할 수 있냐? 네. 내가 집에 가서 잠 못 잘 때 할 수 있는 것들. 디지털 치료제가 그런 장점이 있는 거고, 집에서 잠이 안 올 때 바로 실행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있는지 기록해서
얼마나 하고 어느 효과 있고 이런 걸 가지고 다음에 올 때 얘기할 수 있다. 이건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EFT 기술을 가지고 PPG 기술까지 결합해서 이제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려고 하는 거고, 요 같은 방식으로 다음 주에 할 화병도 요거 가지고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불면도 그 다음에 이어서 이 기술을 가지고 좀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PPG 기술이 결합을 하려면 이 PPG 기술이라는 것 자체는 그 의료 시장에서 이렇게 선호하는 기술은 아니에요. 단순한 기술이다 보니까 PPG 기술은 대부분 이렇게 그 심박 측정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중환자실 가면 SpO2 측정하는 거, 그런 쪽으로 많이 쓰이는 기술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이렇게 손끝에서 그 심박을 측정해 가지고는 거기서부터 HRV 데이터를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HRV 기술을 뽑아내는 것도 사실은 그 의료기기로 따로 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더라고요. PPG 기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PPG 기술도 의료기기 허가를 받고, 그걸 가지고 HRV 데이터를 뽑아내는 것도 의료기기 허가를 받고, 그 받은 기술을 디지털 치료제랑 결합해서 진행해야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그 비용이나 그 시간적인 측면에서 지금 정부 과제 내에서 지금 할 수 있을까가 약간 의문시되고 있어요. 이게 이 하나 허가 받을 때마다 거의 1억이 들더라고요. 7천에서 1억이 드는데 아까 말했듯이 PPG, HRV, 그다음에 디지털 치료제 3단계로 받아야 되니까 이것만 거의 한 3억이 들 것 같더라고요. 개인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정부 과제로 진행해야 되는데 과제가 그렇게까지 여유롭지는 않아가지고 지금 개발할 수 있을까 약간 약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EFT 기술을 가지고 진행하는 거는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오늘 한 거는 이제 불면에 대해서까지만 한 거고, 다음 달에는 화병에 대해서 EFT 기술을 접목해서 저희가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고, 다음 달에는 이제 권찬영 교수가 지금 영상 기반으로 해서 이 화병 환자 디지털 치료제 개발 이걸 진행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도 권창현 교수가 이제 줌에 연결해서 그걸 좀 설명하는 시간 이런 걸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부분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그럼 중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봤을 때 한의학의 특성상 환자의 raport 유지 그리고 와서 호소할 때그 지난 방문부터 지금 이번 방문까지 사이에 있었던 일들의 기록, 이런 것들을 디지털 치료제가 많이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억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실제 기록을 근거로 이제 환자랑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환자도 집에서도 치료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기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의학에서는 정말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기기가 아닐까. 그래서 개발되면 많이들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쉬는 시간 없이 좀 쭉 해가지고, 저희가 보통은 9시 50분 정도에 끝났던 것 같은데, 쉬는 시간 안 가져서 조금 일찍 끝난 것 같은데요. 예. 질문하실 분이 없으시면, 음, 다음 달에, 다음 달에 화평까지 해가지고, 한꺼번에 또 권찬영 교수가 개발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한꺼번에 얘기를 들으시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면, 어,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네,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다음 달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